안녕하세요. 목이 잠겨 죄송합니다. 네, 다섯 시스템의 다시다입니다.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다시 그냥 다 모든 걸 다시 다 뭐 조미료 이런 거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상호가 뭐 그런 거니까 연결해봤고요. 연결이 아니고 사용해봤고요. 오늘은 날씨가 지금 영하로 내려갔죠. 영하 내려갔는데 뭐 아직까지 그렇게 이게 터지지는 않고 있는데 뭐 저만 그렇겠죠? 다른 쪽은 좀 바쁘겠죠. 뭐. 자, 이제 왜 켰냐면 제가 이렇게 막 이게 버릇이 됐어요. 제가 안경을 쓴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데 안경을 가운데 손가락으로 올린 게 버릇이 돼서 너무 죄송해요. 정말 이게 진짜 나쁜 거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이것 때문에 괜히 길 가다가도 괜히 이거 뭐라 그러죠? 원하는 사겠어요. 이거 고쳐야 돼요. 가운데 손가락 안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래서가 아니고 뭐 말도 안 하고 그래서야. 그래서 저기 이렇게 좀 보일러 그러니까 난방기기 관련된 어떤 이런 영상들 보면 좀 이렇게 너무 좀 안타까운 게 많아서 뭐 전문가가 알려드리는 뭐 무슨 방법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전문가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일러나 이 어떤 난방기기를 만져본 사람이라고 기준을 둔 건지 이렇게 정말 제가 여기 영상에도 한 두세 편 남겨놓은 그런 필요한 뭐 법적 장비와 뭐 서류 그 서류란에 그 자격증 내지는 이제 면허 이런 거를 다 갖추신 분들이 뭐 그만큼 경력이 있으셔서 하는 말인지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런 분이었으면 그런 분들이었으면 애초에 보일러에 관련된 뭐 그런 정보를 줬어야죠. 근데 지금 겨울 되니까 막 그렇게 시작하고 이전 연도에도 보통 겨울 되면은 이렇게 하고 주로 그 이외의 계절에는 그 흔히 말하는 뭐 가전제품 청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 말을 하다가 또 겨울 되면 또 보일러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좀 의심스럽긴 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모든 영상을 다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뭐 저를 다 뭐 100% 신뢰하셔도 안 되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국가에서 요하는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뭐 그런 어떤 것들은 전부 다 받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 정비 자격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따본 거라기보다는 최근에 땄어요. 최근에 17년도에 이게 좀 뭘 하더라도 뭐 없이는 못 하겠어요. 막 떳떳하게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도 뭐 자격을 많이 취득을 했던 편이고요. 지금은 뭐 안 하고 있지만 예, 떳떳한 게 좋잖아요. 뭐 없이 막 불안하게 하면 전 좀 그렇더라고요. 자, 말이 길어졌고요. 이제 오늘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자, 이제 카메라 돌리겠습니다. 요게 지금 보일러가 요게 지금 오래된 보일러인데 이거 롯데 거예요. 롯데인데 이 당시에 콘덴싱 보일러가 있네요. 이게 지금 제조년월일이 2006년도인가 그럴 텐데 잠시만요. 어딨냐? 앞쪽에 나왔나? 하여튼 이게 2006년도인가? 오래됐습니다. 15년 이상 됐어요. 그런데 콘덴싱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 덱이 콘덴싱을
그러니까 현재 법으로는 안 해도 되는 집이에요. 왜냐면 이 콘덴싱 보일러가 이제 작년 9월에 법적으로 의무화가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콘덴싱 보일러를 이제 가정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예외되는 어떤 조건이 있죠. 현장에 보일러로부터, 그러니까 보일러 주변에 배수구가 없거나 응축수가 빠지는, 그리고 보일러로부터 배수구가 뭐 3m 이상이 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설치를 안 해도 돼요. 아니 저 콘덴싱을, 친환경 보일러를. 근데 이 댁은 이미 옛날에 콘덴싱을 사용했죠. 굉장히 비싸게 돈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댁은 보일러로부터 배수구까지 거리가 4m 정도가 좀 넘고요. 그리고 그뭐 구배가, 그러니까 그 배수구, 그러니까 보일러에서 그 배수구의 구배가 거꾸로 돼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왜냐? 보일러실은 여기고 세탁실은 반대예요, 이쪽. 근데 세탁실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응축수 이 관에서 그 배수호수를 이렇게 높게 이렇게 어떻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안 얼고 잘 썼다는 게 좀 신기해요, 저도. 자, 그래서 이제 요 보일러를 이제 교체를 했는데, 저는 이제 요거를, 그 집은 일반으로 해드렸어요. 거기는 콘덴싱을 뭐 사용 안 해도 되는 집이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못 해요. 그런 현장은. 근데 이제 뭘 보여드리냐면, 이 집이 그거였어요. 뭐냐면, 오래도 됐지만 보일러가 뭐 고장도 났고요. 근데 평수는 크지 않는데 이렇게 좀 난방이 좀 그랬어요. 난방이. 그래서 어쨌든 노후 보일러예요. 10년 이상, 10년이 보일러 수명이라고 보니까. 그리고 부품은, 제조사별로 부품은 8년 정도 수급이 됩니다. 8년이 지나고 부품이 안 나와서 수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뭐 억울해 하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 보증서에 나오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각 가정에서 사용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보시면은 보일러가 다 똑같잖아요. 위치만 다를 뿐이고. 이건 현재 콘덴싱입니다. 보시면 여기 응축수라고 나왔죠. 여기 에어컨에서 물 나오듯이 물이 나오는 보일러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물 보충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수동이에요, 수동. 그죠? 요즘은 뭐 자동인데. 자, 보시면 직수, 또 가운데 직수, 물이 공급되는 곳, 그리고 온수, 이 두 개 15A죠. 관경이. 온수가 나오려면 직수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야 온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난방, 방 밑에 깔리는 난방, 배관에 들어가는 이제 그 관련된 것들인데, 여기 보면은 난방 공급,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서 집으로 집으로 들어가는 쪽, 들어갔던 애들이 집을 돌고 이제 환수, 보일러 다시 들어가서 다시 뜨겁게 해서 다시 나오죠. 근데 보면 요 환수 쪽에 지금 이 제품은, 이 롯데 거는 환수 쪽에 요 필터가 있어요. 필터. 근데 가정에서 이 필터만 잘 관리하셔도 좋죠. 보일러한테는. 근데 자,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그럼 필터만 빼면 되는구나. 그 상태에서 필터를 뺐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쏟아지겠죠? 그죠? 이 안에 이제 팽창 시스템 탱크가 있잖아요. 그 안에 물이 항상 차 있고, 그러니 이거를 빼면 어떻게 돼요? 물이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드레인 볼트가 있어요. 바가지나 양동이 같은 걸 대고 이 드레인 볼트를 풀으면 여기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을 일단 빼놔야 돼요. 물을 다 뺀 상태에서 이 필터를 빼는 거예요. 근데 이 필터가 상태를만 보시면은, 자, 이거 뭐 제가 넣은 거 아닙니다.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막혀 있잖아요. 그죠? 야, 자, 보이세요? 저희 손도 안 댔어요, 이거. 이게 뭐냐면은,
보일러로부터 분배기 거쳐서 온 집안을 돌다가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는, 다시 들어가는 관인데 거기에서 걸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배관 내에 뭐 보일러에서 떨어져 나왔는지 배관 내에 있던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뭐 비닐 같은 거 같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막혀 있는데, 그죠? 이게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이 난방수가 아주 그냥 제대로 순환이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기 없을 때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용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그 뭐죠? 이거 필터를 청소하신다고 자꾸 빼면, 저 빠져버렸네. 빼면 여기서 물을 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나중에 이거를 다 청소를 하고 다시 끼고 또 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물을 뺐으니까. 얘는 수동이니까 수동으로 물을 보충을 이렇게 해줘야 되지만, 요즘엔 자동이니까 지가 자동으로 물을 올려요. 근데 어쨌든 얘도 수동으로 물을 받아요. 일단 이렇게 쭉 받아.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에어가 또 들어가죠. 에어가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또 난방이 잘 안 되고. 근데 에어는 보일러를 아주 오랜 시간 가동하면 이 보일러 내부에서 어느 정도는 제거가 돼요. 오랜 시간 돌리면 난방이 순환하면서 이 안에서 제거가 됩니다. 예. 그거 에어 빼려고 분배기 여기 보시면은 이 퇴수 밸브 자꾸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물은 막 나오고 뭐 에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고 물은 빼는 거예요. 자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런 보일러도 그렇지만 요즘 자동 물 보충도 퇴수 밸브를 계속 열어놓으면 보일러가 정지가 돼요. 가동이. 왜냐? 급수 에러가 뜹니다. 급수 에러. 예? 보일러가 정지가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난방 순환도 순환 펌프도 정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시간적 텀하고 물이 나가다가 말았을 때의 그 공간, 에어가 당연히 더 유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굳이 여기서 에어를 빼고 싶으시면, 근데 여기서 에어를 뺀다는 개념이 웃긴 게, 엑셀이 한 롤에 한 100m 정도 되잖아요. 100m 보통. 근데 그 100m가 뭐 한 라인에 다 사용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긴 라인의 에어를, 여기 지금 몇 개인데, 그죠? 어? 많잖아요. 여기서 다 제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거 한 10초만 열어놔도 보일러 가동 멈춰요. 급수 에러 뜨면서. 이거 뺀다고 계속 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응? 아니, 그렇다고 그 뭐죠? 보일러를 외출 온도 10도, 영상 10도로 강제로 내려서 순환 펌프를 계속 돌게 한 다음에 이걸 뺀다?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여기 온도 센서에다가 뭘 할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든 뭐 그 조절기든. 그러니까 여기서 에어를 완전히 제거한다고 뭐 영상도 많이 나오죠. 여기서 뭐 에어를 뺀 그러니까 안 돼요, 그거. 그렇게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고요. 근데 조금 도움은 될 수 있는 게, 처음에 이제 보일러 좀 그 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걸 완전히 열지 말고 살짝 열었을 때 칙 하고 나올 때, 그건 이제 에어가 좀 빠진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부만 빠진 거, 일부. 이걸로 에어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뺄 수가 없고, 아주 살짝, 진짜 아주 살짝 열어놓고 뭐 돌리면 뭐 조금씩은 배출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 이 에어벤트가 있다면, 이렇게 에어벤트가 있다면, 요게 없겠죠. 이제 그러면 요게 없고 퇴수 밸브가 없고, 에어벤트를 또 그냥 꽂으면 안 되죠. 요 밑에 그 밸브가 하나 달려야 돼요. 밸브.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빠지긴 해요. 에어벤트에서.
뭐 없는 거보단 낫죠. 에어벤트가. 에어를 여기서 자꾸 배출을 시켜주니까 그 순환할 때. 그래서 에어벤트를 사용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근데 사실 저것도 뭐 100% 에어를 100% 제거해 줄 수는 없다 말씀드리고요. 아, 어쨌든 드레인을 풀어지면 물이 여기 보면은 자동차 브레이크 액 배출하듯이 그 브레이크 액 자동차도 이렇게 다 풀지 않고 조금만 풀으면 여기서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안 빼도 여기 풀면 여기 요 가운데 구멍에서 이렇게 나오죠. 지금 여기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물을 완전히 빼신 다음에 이거를 빼서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다시 끼고, 오래된 보일러라면 다시 물 보충을 해주시고, 아니면 뭐 그나마 뭐 한 뭐 10년 이내로 된 제품이라면 자동 물 보충이 있겠죠. 그러면 요 작업을 하시고, 요 작업 요거 하시고, 물론 이 작업을 할 때 이제 보일러 코드 그 전원 코드를 빼겠죠. 전원 코드로 다시 끼기만 하면 지가 자동으로 물 보충이 되니까 물 보충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 그리고 보세요. 저기 보시면 저 하얀 게 뭔지 아세요? 이건 물론 가스관이에요. 가스관. 저 하얀 게 뭐냐면 저게 테프론이에요. 테프론. 테프론을 잘못 감아서 안으로 지금 들어간 거죠. 저렇게. 이런 것도 신경 잘 쓰셔야 돼요. 감을 때 깔끔하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보일러 시공은 뭐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돼요. 물론 작업 자체도 어렵고 뭐 뚝딱뚝딱 해치우는 경우도 있어요. 뭐 신축에서는 뭐 탈거 철거를 안 하니까 그냥. 근데 이게 이제 교체라고 봤을 때는 달려있던 거 철거하고 이거 달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일러실은 협소하고 힘들죠. 배관 길이 맞춰야 되고 아니면 연통에 맞춰야 되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정확한 자격을 갖춘 보일러 업체에서 물론 비교 견적은 해보시겠죠. 아, 그 뭐 전화로 해서 얼마입니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전화로 해서 얼마입니다 하고 막상 집에 가서 만약에 뭐 금액이 올라가면 당연히 추가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장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그런 견적은 있을 수도 없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견적을 보려면 사람이 와서 직접 현장을 봐야지 견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보일러라고 해서 뭐 전화해서 얼마예요, 몇 평인데 얼마예요,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없고. 근데 거기다 대고 예를 들어서 콘덴싱 보일러가 뭐 한 34평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전화로 얼마입니까 했을 때 뭐 그쪽 업체에서 예 뭐 한 80만 원이에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뭐 정확한 견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뭐 한번 아무리 귀찮아도 그 전화 의뢰 주신 분의 그 댁으로 직접 가셔서 직접 보고 정확한 견적을 내셔야죠. 그리고 보일러는 이 견적이라는 게 뭐냐면 그 집의 보일러실에 가서 이 보일러 이렇게 생겼네 얼마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25평의 집에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일반 보일러 따졌을 때 25평이면 뭐 한 16,000kcal 그냥 달면 된다 생각하시고 막 얼마입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 의뢰하신 집이 빌라인지 단독인지 아파트인지 보일러실도 보고 그 실내도 봐야죠. 실내 단열이 얼만큼 되어 있나, 그 창호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창호가 교체가 됐구나, 뭐 신형으로. 당연히 그 옛날 거보다 옛날 그 알루미늄 샤시보다는 잘 되겠죠, 단열이. 근데 그런 집은 이 보일러 용량을 많이 키울 필요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옛날 아파트인데 단열이 잘 안 된다. 24평인데 그러면 16,000kcal를 뭐 계산적으로 봤을 때는 써도 되지만 2만 kcal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16,000kcal의 난방 능력이나 온수 토출 능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2만보다는. 그러니 이 환경, 그러니까 현장을 무조건 봐야 됩니다. 현장을. 예? 뭐 이렇게 직접 고객이 전화해서 저희 집 24평인데 한 16,000km 놓으면 될 것 같은데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예, 그거 한 60만 원입니다. 뭐 55만 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고요. 무조건 가야 돼요. 예, 가서 한 대를 하더라도 가서 견적을 아주 정확히 넣어드리고 솔직하게, 그리고 또 그걸 또 믿으셔야 돼요. 뭐 이거 하나 하면서 얼마를 남겨먹는다고. 예? 이거 뭐 많이 못 남긴다는 뜻은 당연히 저희가 교체를 하고 이만큼 받아야 되는 공인비는 있어요. 그만큼은 받아야지 저희도 유지가 되고, 예? 뭐 떼돈 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뭐 어디 뭐 이게 심지어는 뭐 신축 현장에 뭐 몇십 대씩 들어가는 그런 현장에는요, 거의 대리점에서 진짜 거의 남기지도 않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뭐 거기는 AS건이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데 많습니다. 근데 모든 일이 그래요. 월급을 받으시는 분이나 뭐 아니면 뭐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사람이나 제값을 받지 못하면요, 의지가 내려가죠. 떨어지죠. 그죠? 제대로 해야 될 것도 그걸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이만큼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받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박봉에 누가 회사를 내 회사처럼 생각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난방 겨울철에 사용하는 이 보일러류는요, 잘 하지 못하면 생명과도 이게 직관이 되기 때문에 연관. 그래서 이거는 그리 솔직히 많이 비싸지도 않아요. 이렇게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이런 제품이 뭐 솔직히 뭐 1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뭐 드물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뭐 세탁기 뭐 한 300만 원씩 하고 드럼 기준으로 그렇잖아요. 뭐 다른 것들은 막 300만 원, 500만 원 막 하는데 이거 뭐 얼마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제품 그냥 떡 갖다 놓으면 끝나지만 이거는 뭐 2시간, 3시간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공사죠, 이건 한마디로. 그러니까 의식을 좀 바꾸어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특히 보일러는 가격보다는 완전하게 시공을 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확실하게 제값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좋아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말이 길어졌고요. 네, 그만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거 또 정보로 다시 한번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